이목구비가 시원치 못했습니다. 막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원주에서 병원에 갈 때 어머니 손 붙잡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그때는 좀 이 치술이 좀 좀 무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긴 그 꼬챙이 같은 것들로 제 코와 귀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 망가졌어요. 예, 청각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또 제가 아플 때에도 어머님이 나를 항상 보아.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을 쫙 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아직도 미학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머니 같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어른이 됩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썼어요. As the mother mothered me, I will mother myself.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린 시절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미성숙한 소아적 자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볼 줄도 모르고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돌볼 줄도 모르고 또 나를 돌볼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돌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내 마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을 돌봐줘서 생각해줘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관심을 써주는 것 같지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돌볼 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을 못하니까는 울음으로 하고 온갖 행동으로 하고 온갖 눈동자로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템퍼 텐드럼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짜증을 내고 말이죠. 칭얼거리고 말이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말로 하면 될 것을 말로 하지 못하고 삐져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어떤 분은 내가 얘기 들었는데 1년 동안 얘기를 안 하는 분들 때 이거는 어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삐졌어 하면 될 건데 내가 화가 났어 당신이 이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말을 안 해버리고 삐져버리고 온갖 머니플레이션을 하는 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온갖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내가 미성숙한 어린 시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기대감이 너무나 커요. 내가 될 필요로 한지를, 내가 뭘 필요로 한지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필요를 말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보 내가 좀 피곤한데, 얘들아 내가 좀 아빠가 좀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지 말고 아빠가 지금 피곤하거든. 너희와 더불어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대화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한데 아빠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좀 쉴 수 있게 해줄래? 하는 거 하고 야 저리가! 아빠 피곤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아직도 뭐예요? 어린아이의 짜증을 내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단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지는 분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 어린아이적 그런 소아적 미성숙에 남아있는 분들은 몸뚱아리만 커졌지 내 정서적인 모습은 아직도 소아적 자아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소아적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어서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비판을, 이건 그냥 아주 나쁘게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비판입니다.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죠. 남이 나에게 얘기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감당하지 못하게. 쓴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내 아내가 내게 하는 말이, 내 남편이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신공격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뭐 잘났다고 그래, 너는 또 뭐 이런데 하면서 공격하고 말이죠, 방어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서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남의 비판과 핀잔을 내가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이 덩치 큰 어린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는,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코리안 드라마가 생기는 겁니다. 예, 드라마. 자, 비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피드백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다. 예. 한 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20년 동안 자란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2세들에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아주 많은 그런 모욕적인 그런 경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그냥 코가 땅에 닿는 꼬마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영어가 형편없어요. 꼬마아이가 내가 이렇게 확 불면 이렇게 날아갈 아이가 말이야. 와가지고, 목사님 영어가 형편없어요. 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목사님을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당돌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 제가 발음을 잘못하는 걸 다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저한테 뭐라 하면, 목사님 오늘은 이 발음을 18개를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한시에는, 제가 코칭을 잘해서 그런지 오늘은 16개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내가 반항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이 미국 발음이거든요. 바타 발음이거든요. 예? 그 아이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대학적인 남성은, 소아적인 남성은 맨날 아내하고 싸우는 남성입니다. 맨날 아내하고 싸우는 남성은, 아니 세상에 싸울 게 없어서 아내하고 싸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도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니 오죽해서 아내와 싸웁니다. 이 아내를 품고 보듬고, 그렇죠? 아내가 한 말들이 성령이 내게 간질간질하게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기를, 네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맞아. 그런데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죠. 강함으로, 억지로 말이죠. 억지 쓰지 마세요. 억지 쓰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갔더니 어떤 한 남성이 억지 쓰다가, 와이프도 비즈니스를 하고 남편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남편은 뭐 20 밀리언, 한국 돈으로 어떻게 됩니까? 20 밀리언, 엄청난 20 밀리언을 버는 분이에요. 20억을 200억. 남편은 200억을 버는 분이었어요. 아내는 10억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는 당신한테 비즈니스에 대해서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그 사람하고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이유를 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감으로 잡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하루 한 날 아내의 말에 부담을 듣지 못해가지고 200억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아내가 버는 비즈니스로 살아가게 되면서 나는 다 망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내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해서 200억을 내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이나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도,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 가정사역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사역을 한다는 원목사의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말이 안 되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니까 나한테 와서, 아빠, 가정을 건설한다는 간증이 가정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자존심이 상해서 수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진솔하고 진실하게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사와 자녀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약한 곳에서부터. 자, 그래서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니까 배척당할까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기능적이나 정서적으로 불구자예요.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린 척 소아적 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매일 망가뜨리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망가지고, 이제는 사귀었던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친밀감을 경험하는 관계는 없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망가지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자,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유아기를 통과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뭐에도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유아기는 유아기에서 10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4살에서 12살 사이인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를 돌보는 법을 부모의 돌봄으로 통해서 배우게 되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단계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와 자녀들이 내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하고도 내가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냥 미워하고 마음에만 부글거리고 응어리진 삶을 살지 마시고, 그분한테 가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 배워야 합니다. 어린 때부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관계에 오해와 곡해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죠.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나의 충족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어디 밥은 먹느냐, 잠을 잘 자느냐. 근데 어떤 청년은 everything's alright, everything's alright.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부부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서로 압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어려운 일들을 또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어린 시절 필요가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대하다 보니까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아이를 낳고 아이가 10대의 그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그 시절에 정말 엄마가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를 해가지고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과 관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괴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딸은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엄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엄마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런 미움과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는 과거에 자기의 그 과오와 잘못들을 엄마가 이제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예처럼. 그런데 이 딸아이에게는 만족이 없는, 엄마에 대한 불평만 하고 더 기대하고 더 크게, 도저히 그 딸의 기대를 엄마가 채워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한탄을 하고 다른 딸대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 딸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하여 엄마가 나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 소위 심리학적으로는 entitlement라고 합니다. 기대감. 예. 그래가지고 이 기대감으로 상대방을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엄마든지 아빠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이웃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은혜를 많이 끼친 어떤 사람에게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상대방을 묶어놓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상대방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묶어진다는 사실. 나도 함께 묶여서서 나도 함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시절은 탤런트와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자기의 어떤 연기력도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그 능력들을 또 탤런트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생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필요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이제 평생토록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봤더니 대학생들 가운데 망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하자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미셔너리 프로젝트도 하고 선교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봤더니 고등학생들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으로 들어가 점점 더 자꾸 내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제 딸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됐을 때 이 시대의 소망과 각 시대 대쟁투와 이런 것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딸아이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르쳤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빠,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중요한 존재인지를 오늘 깨달았대요. Daddy, I realize that I have the universal significance. 내가 우주적으로 중요한 존재라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스토리만 가르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교육, 어린이교육, 국민학교 학생들, 우리 10대 교육,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합력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청년 사역을 하는 그 지도자들은 전 우리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에 남아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미국에 가보니까 영어권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청년 사역은 그냥 정류장이에요. 지나가는 정류장입니다. 제가 놀라운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 리틀교회 청년 목사인데요. 자시 맥다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7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책도 수십 권을 내고 청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집회에 한 번 갔더니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트레이닝 옷을 입고서 막 뛰어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말입니다. 그분이 볼 때 60살이 넘었어요. 막 뛰어가지고 올라가는데 2,000명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재림교회의 청년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 발전을 마땅히 해야 될 만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가 그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풍토가 없어요. 다 전문자입니다. 청년 목사는 그냥 청년이니까 하는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놀라운 사실 깨달았는데, UCLA에 가서 제가 벨리교회 목사를 했을 때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선교를 UCLA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UCLA에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같이 가가지고. 근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사다 가지고 먹이고 했는데 한 20명이 모였어요. 다민족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하고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깨달았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나왔던 한 학생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모 교회에서 크게 봉사해요. 누구는 어디 있냐, 누구는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놀라운 사실을 자기도 깨달았어요. 대학교 때 대학생 사역을 받은 그 모든 학생들이 100% 교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국민학생들, 더 어린 시절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발전시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총력을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12살 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12살에. 예,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하지만 13살, 12살 때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티네이저가 되는 게 아니고 12살, 13살 때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대학생들이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와서 모든 걸 다 맡겨놨더니 저보다 더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NGC에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파이어 당하는 게 목적입니다.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시켰더니 고등학생들에게 설교를 시켰더니 너무나 잘해요. 예. 어린아이들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투데이 제너레이션으로서 복음을 이끌고 나아가야 될 지도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토록 어린아이 유아기 시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여러분 점심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꼭 오셔야 돼요. 오셔야 이제 나머지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코리안 드라마처럼 좋은 말씀은 뒤에 다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요.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과 저와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아멘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부 집사님들은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아까 우리 지역장님께서 우리 경기 동부 지역에 선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우리 선교 발전 건립을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잠깐 설명하실 것이에요. 내 문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죄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헌금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신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